회피형과 불안형의 이 어려운 연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느 한쪽만 연애는 불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안형이 한 것 때문에 회피형은 더 불안형과의 친밀감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회피형과 불안형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관계를 잘 지속하기 위한 해결 방향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회피형과 불안형의 연애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 4가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회피형과 불안형은 서로 애착 욕구가 반대로 움직이죠. 서로의 애착 욕구를 쉽게 구분해 볼게요. 불안형에게 중요한 건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반대로 회피형에게 중요한 욕구는 자신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불안형은 말 그대로 애착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존중해 주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면 애착 욕구가 활성화되고 미친 듯이 친밀감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독립성을 원하는 거는요. 상대랑 정서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안 되면 애착 욕구가 불활성화되면서 상대를 비난한다거나 단점을 꼬집어낸다거나 상대한테서 도망치고 싶게 됩니다. 애착, 친밀감을 원하는 욕구가 차단되는 거죠. 이렇게 회피형과 불안형은 애착 욕구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회피형과 불안형은 각자 원하는 정서적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누구 하나의 욕구만 들어주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관계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관계가 나아진다는 게 불안형의 입장에서는 애착,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되는 걸 말하겠죠. 반대로 회피형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애하는 걸 말하겠죠. 결국에는 어느 한쪽만 만족스러운 연애는 불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요. 둘 중에 누구라도 자신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 둘 다 불행한 연애가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 이게 모든 해결 과정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회피형과 불안형의 이 어려운 연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절대 내가 원하는 욕구만 달성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바로 기본 전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회피형과 불안형의 힘들고 어려운 연애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편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앞으로 도움되는 영상 굉장히 많이 올릴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해결 과정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애착 욕구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나의 애착 시스템은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했을 때 활성화되는가 아니면 불활성화되는가 이런 걸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또 그럴 때 나는 어떠한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 영상들에서 불안형은 막 항의 행동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애착 상대가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지 못했을 때 집착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질투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헤어지자 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항의 행동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회피형도 불활성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불활성화. 그냥 쉽게 불활성화 행동들인 거죠. 자신의 애착 시스템을 불활성화시키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착 상대가 너무 친밀감을 요구하고 일정 거리 이상 다가오려고 하면 성숙하지 못하다, 애정결핍이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든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거리를 둔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착을 가졌는지는 상관없이 주로 내가 상대한테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상대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러는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애착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질문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애착 욕구를 작동시키는 그 사람과 반복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건데요. 불안형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이 바빠서 나랑 잘 못 만난다. 근데 바쁘면 연락도 잘 안 된다. 만나도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다는 걸 절대 같이 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 그때 나는 보통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굉장히 퉁명스럽고 공격적으로 대한다.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뭔가 또 내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했을 때 헤어지자고 화낸다. 일정 이상 나랑 연락이 안 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연락을 씹는다. 뭐 이런 게 다 항의 행동이잖아요. 평소에 내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세 번째, 난 뭘 기대하고 그랬는가? 네, 이건 이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먼저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길 바랬다.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경각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나처럼 당해봐야 내 입장을 이해할 거라 생각했다. 아니면 늘 그런 행동이 나와서 잘 모르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실제로 결과가 어땠나?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한다고 화를 냈다.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대화할 필요성을 모르더라. 1시간 이상을 싸웠고 더 사이가 나빠졌다. 네, 이런 식으로 나의 애착 욕구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나는 상대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럴 때마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머릿속에나 노트에나 어딘가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관계에 정말 활용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해결 과정 두 번째, 불안형은 항의 행동, 회피형은 불활성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근데 항의 행동이나 불활성화 행동은 쉽게 멈춰지지가 않죠. 자신을 보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인 거죠. 예를 들어 불안형이 항의 행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헤어지자는 말을 싸울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회피형이 학을 떼면서 그래 그럴 거면 헤어지자 이렇게 더 세게 나온다든지, 질리니까 헤어지자는 말 좀 그만하라고 이런 식으로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안형이 항의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회피형은 더 불안형과의 친밀감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항의 행동을 한 건데 오히려 원하는 걸 더 얻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 거 아시겠죠? 이렇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항의 행동도 그렇고 불활성화 행동도 그렇고 이러한 행동이 자신이 뭐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가리고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친밀감을 원한다고 항의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질투나게 일부러 다른 남자랑 어울려 다니고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내가 원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미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남자친구가 원하는 욕구는 뭐였을까요? 내가 했던 항의 행동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항의 행동이라는 게, 또는 불활성화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일방적인 소통이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정말 나의 욕구를 알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친밀감을 채워주려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나의 남자친구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게 하는 나의 항의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런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의 항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당장은 내 뜻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일 뿐이고요. 결국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 미안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욕구에 대한 반응인 건지 나의 항의 행동에 대한 반응인 건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항의 행동, 불활성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해결 과정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욕구, 기대치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 해결편의 하이라이트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함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솔직하고 싶죠. 근데 솔직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회피형은 근데 보통 애착 대상과 거리를 두거나 독립성을 원하는 이러한 자기 욕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애착 욕구를 하도 억누르다 보니까 자기한테 욕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는 게 솔직한 건지 잘 모를 수 있겠죠. 반대로 불안형은 상대가 떠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애착 욕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상대한테서 친밀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말했다가 더 떠나버릴 것 같고, 또 내가 의존적이고 애정 결핍이 있는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고, 사실 이런 불안들 때문에 솔직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끄럽고 이런 걸 넘어서서 상대한테 솔직할 수 있다는 건 상대가 관계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랑 같아요. 통계적으로 말을 안 하면 후회가 남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확실하게 표현했던 사람은 뭐 미련이 남고 아쉽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쑥스러운 건 잠깐이지만요, 서로가 원하는 진짜를 두고 헷갈리는 것 없이 바로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항의 행동을 해서 상대를 조종하고 내 입맛대로 움직이려고 한들 상대가 내 진짜 의도를 모르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욕구랑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의 정서 상태가 안정적일 때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안형이라면 항의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걸 즉시 멈추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항상 감정이 북받쳐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솔직하게 표현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감정이 상대한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솔직함이 주는 이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솔직하게 나의 원하는 걸 드러낼 때 정서 상태가 안정적일 때여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불안형에게는 정서 상태가 안정되는 시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해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만약 회피형이라면 막 날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고 상대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가 내가 솔직하게 표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불안형처럼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회피형도 마찬가지로 정서가 안정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감정이 북받쳐 오르던 게 지나가고 안정된 상태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뭘 바라는 건지 이런 걸 솔직하게 표현해야 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랑 대화할 때마다 내 말을 집중해서 안 듣는다고 해볼게요. 내가 항의 행동을 한다고 치면 막 열받아가지고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딴 데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내 말 똑바로 듣고 있는 거 맞아? 아씨, 나 자기랑 말 안 해. 뭐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내 속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폰 보면서 듣는 게 그냥 지금 나랑 대화하기 싫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설마 그렇지 않겠지만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막 든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난다? 막 너무 섭섭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그만큼 자기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만약에 너무 피곤하거나 다른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나 생각해서 참고 듣고 있는 거면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피곤하다고 말해주고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나도 별로 오해해서 안 듣고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그 사람이 내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계속 부재중을 남긴다고 해볼게요. 내가 회피형이에요. 불활성화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럴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애정결핍이 심하고 의존적인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러 더 연락을 안 받고 받더라도 굉장히 싸늘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을 많이 쓰지만 정작 그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고 싸울 것 같은 문제들은 일부러 화제를 돌리거나 다른 걸 하면서 굳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면 이럴 수가 있겠죠. 자기야, 내가 연락이 안 될 때마다 남자친구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내가 연락 안 될 때마다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는 게 그 내용도 그렇고 너가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너무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랑 잘 연락이 안 되는 게 너한테는 힘든 일이니까 내가 미안해서 이때까지는 너한테 말을 못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너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연락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 일단 내가 너의 기대치만큼 연락을 잘 못해주는 게 정말 미안하거든. 근데 그게 나는 되게 힘든 사람이야. 너가 연락을 남겼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냐면 봐봐, 카톡이 장문으로 5개 나와 있어. 그걸 내가 읽고 답장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든. 단답으로 해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똑같이 장문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그리고 부재중이 여러 통이 와 있어. 나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너한테 콜백을 하고 싶은데 부재중 5통이 나한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럴 때마다 내 성향이라서 그런 거겠지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 안 그러고 싶은데도. 너도 불안해서 그런 거겠지만, 아니면 차라리 그럴 때마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다, 이런 걸 가볍게 편하게 솔직하게 그냥 말해줬으면 좋겠어. 무겁지 않게. 그게 더 안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야 나도 편하게 콜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요, 처음에는 굉장히 오글거리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스크립트를 써본다든지 쪽지에 메모를 한다든지 뭔가 내 속마음을 부끄럽지 않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렵지만 하다 보면 서로의 욕구를 알아야 뭔가 개선이 되든 말든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화이팅! 마지막 해결 과정 4번째, 항상 상대의 욕구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상대의 욕구 또한 나의 욕구만큼 충족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나의 욕구를 표현할 때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자.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였죠? 서로의 욕구가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의 욕구만 채워서는 관계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더라도 일방적인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보세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내 마음도 다친다. 두 사람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상대의 욕구를 무시하면 나의 욕구도 얻을 수 없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탓하지 말자. 너가 이래서 내가 그런 거다, 이런 건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항의 행동, 불활성화 행동, 이런 걸 다 멈춰야 하는 건 맞지만 이걸 좋다 나쁘다, 맞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의 행동을 하고 불활성화 행동을 하는 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인 거고, 그걸 극복하려고 서로가 노력하자는 건데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럴 순 없죠.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나도 상대한테는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정서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꼭 솔직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가 나의 생각을 읽어주길 바라지 말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를 수밖에 없죠. 이건 연애의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랑 있었던 얘긴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오랜만에 친한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제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저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소홀했다는 게 골자였어요. 근데 웃긴 게 저도 정말 그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늘 고맙게 생각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건 네 머릿속에나 있지,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내 친구를 당연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나 보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아차 싶었어요. 친구 관계도 이런데 연인 관계면 더 심하겠죠. 연애할 때 상대가 내 생각을 읽어주길 바라지 말고 그게 불만이든 고마움이든 표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 상대의 말을 전부 다 이해했다고 장담하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각자마다 보이지 않는 필터를 가지고 있죠. 사용하는 언어랑 단어는 같을 수 있지만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인생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단어 속에 녹아있는 감정도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만 알아들으면 안 되고 고지곳대로 내 식대로 알아들어도 안 되고 말이 아니라도 혹시나 상대의 어떤 행동을 보고서 아, 쟤는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저런 거 보니까 하기 싫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내 안에서 먼저 판단하고 끝내지 말고 당사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자기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도 의문이 생기거나 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솔직한 감정 앞에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피형과 불안형의 힘들고 어려운 연애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향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꼭 해피형과 불안형의 연애가 아니더라도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이든지 이러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성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 Images, they were flashing outside, and I can see the glint in your eyes. We had all the fire, but oh, we had no money, and oh, it was a glorious time.